원피스 1148화의 제목은 로니아로. 챕터는 신의 기사단 군코 사이드에서 시작됩니다. 밀짚 모자 일행을 제압한 군코는 엘바프의 아이 로니아를 절벽 끝으로 밀어내. 위험을 감지한 아이들은 긴장하는데 이에 또 다른 아이 율바는 명계 바로 위에 있다며 로니아에게 위험하다 소리치지만 로니아는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안심시킨 후 모두에게 괜찮다며 아무 문제 없을 거라 말하죠. 이러한 상황에 군코는 소머즈에게 다가가는데 군코는 첫 번째 아이가 떨어질 준비가 됐다 알리고 이에 소머즈는 완벽하다며 엘바프 전역에 이 목소리를 들려달라 킬링엄 성에게 전하고 이후 엘바프 사람들에게 30초 안에 결정을 못하면 첫 번째 아이를 떨어뜨리겠다 협박합니다. 이어 소머즈는 바다코끼리 학교랑 부엉이 도서관을 불태우라고 엘바프 장로 야를과 바다코끼리 교사들에게 명령하는데 이에 거인들은 소머즈가 미쳤다며 그 도서관은 수천 년에 걸쳐 여러 세대에 걸쳐 남겨진 글들이 보관되어 있다 소리치지만 일부 거인들은 부엉이 도서관보다도 아이들이 살아있는 게 더 중요하다 의견이 갈리죠. 또한 거인들끼리 논쟁이 붙는데 어떤 거인은 문제는 저놈들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가 항복할지 말지 결정해야 한다는 거라 말하고 다른 거인은 아이들을 살리고 그들이 진행한 게임을 멈추는 게 낫다 말합니다. 장면은 로빈과 처파 사이드로 바뀌고 사우로가 쓰러지기 전 너희는 숨어서 아이들을 구해달라는 부탁에 로빈은 계속 숨으며 여기 숨어 있어야 한다며 싸우지 말라 말하지만 소머즈의 계속되는 방송에 로빈도 생각이 달라졌고 로빈은 처파에게 더 이상 감정을 참을 수가 없다며 더는 숨어 있어선 안 되고 싸워야 한다 전합니다. 이렇게 로빈과 처파가 싸우기 위해 이동하는 동안 군코에게 붙잡혔던 나미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나미는 최악의 놈들도 아이들을 인질로 삼진 않는다 분노하고 계속되는 소머즈의 방송에 리플리와 프랑키, 거병 해적단 또한 아이들을 구하러 가며 아이들을 구하기 위한 팀이 여러 무리로 나뉩니다. 이어 소머즈는 방송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데 소머즈는 우리가 파괴하고자 하는 건 단순하다며 학교와 도서관을 불태울 때 너희 문화와 역사를 포함해서 단 한 권의 책도 남지 않게 하는 것이라 말하는 순간 로빈이 갑자기 등장해 백송이의 꽃이란 기술로 소머즈의 얼굴을 공격하여 소머즈는 앞으로 넘어지고 이어 로빈은 따라붙은 후 4개의 손으로 소머즈의 목을 움켜쥐고 부러뜨려 소머즈의 입에서 피가 뿜어져 나옵니다. 하지만 소머즈는 아무렇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에 로빈은 잠시 주저하지만 로빈은 사우로의 말을 떠올리며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말한 후 신의 기사단이 불사신이라 전합니다. 그리고 소머즈는 다시 일어나 자신의 목을 고치는데 그는 아이 하나가 떨어지기까지 20초 남았다 경고하고 이를 본 우솝은 소머즈가 좀비가 아니냐 의심하죠. 그 순간 로빈은 빠르게 움직여 온몸으로 소머즈를 붙잡고 절벽에 뛰어내리는데 이에 소머즈는 설마 자살하려는 거냐며 네 신념은 존경스럽지만 너와 함께 저승에 가고 싶지 않다 말합니다. 소머즈의 말에 로빈은 너희가 불사인 건 알지만 너의 저주받은 보이지 않는 가시가 사라지면 아이들을 구할 수 있다 말하는데 이에 소머즈는 날 절벽에 떨어뜨리면 그들을 지배하는 힘이 사라진다고 생각했냐며 가시를 만들어 로빈을 공격하지만 소머즈가 공격한 건 로빈의 분신으로 진짜 로빈은 포박당한 동료를 구하러 갑니다. 하지만 소머즈의 목소리는 계속 들려오는데 소머즈는 아이를 살리는데 10초 남았다며 엘바프 장로 야를에게 대답하라 압박하고 군코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려줘야 하나며 아이들에게 뭐라도 말하라 강요하죠. 이에 엘바프 아이 율바가 말하길 야를 할아버지 전 학교를 사랑하고 친구도 많으며 도서관도 좋아하며 책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선생님은 남을 다치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줬어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 학교랑 도서관을 없애는 건 모두를 아프게 할 거예요. 야를 할아버지 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라고 말합니다. 이어 율바는 떨리는 몸으로 눈물을 흘리며 지금까지 운이 좋았다 말하는데 그럼에도 소머즈는 카운트를 세고 이에 야를은 결국 학교와 도서관을 불태우라 명령하죠. 이후 소머즈는 절벽에서 다시 돌아와 로빈을 붙잡고 죽이려 하는데 그 순간 소머즈의 한쪽 팔이 잘리고 로빈의 공격과 다르게 이번엔 소머즈의 팔이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이에 소머즈는 충격을 받으며 가반에게 오랜만이라 말하고 가반은 패왕색 패기의 이펙트와 비슷한 강력한 패기를 두른 공격으로 소머즈의 가슴을 그대로 베어버리는데 원피스 1148화는 전설 스쿠퍼 가반이 분노에 찬 표정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이번 화에서 드디어 전설 스쿠퍼 가반과 신의 기사단 소머즈가 부딪혔습니다. 가반은 강한 패기를 두른 공격으로 소머즈의 오른쪽 팔을 잘랐는데 이번 가반의 공격은 로빈의 공격과 다르게 불사의 몸을 가진 신의 기사단 소머즈가 바로 재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러한 장면으로 강한 패기를 두른 공격이 신의 기사단의 재생을 막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반의 공격에 팔이 잘린 소머즈는 충격을 받았지만 가반에게 오랜만이라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다 작가의 이러한 연출은 가반의 공격이 소머즈의 몸을 바로 재생하게 할 순 없지만 언젠가 소머즈의 몸이 다시 재생한다는 것으로, 즉 강한 패기를 두른 공격은 초재생 능력을 가진 오로 성과 신의 기사단의 재생을 일시적으로는 멈출 수 있다는 것으로 보였죠. 그리고 이렇게 스쿠퍼 가반의 공격이 신의 기사단의 재생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고, 만약 재생을 하지 못하는 동안 신의 기사단이 죽을 만큼의 상처를 입는다면 이들은 재생하지 못하고 죽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렇기에 킬링엄성은 밀짚모자 일당을 잡아서 가자는 말에 너희들 사왕인 밀짚모자 루피를 화나게 하고 싶은 거냐며 임무만 완수하고 돌아가야 한다 말했고, 소머즈 또한 일반적으로 강한 패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왕이랑 싸우는 성가신 일은 사양이라고 군코에게 말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사왕과의 싸움은 본인들이 죽을 수도 있는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과거 갓벨리 사건에서 불사에 신의 기사단이 있었지만 압도적인 패기를 가진 인물들이 많이 존재했던 록스 해적단을 막지 못한 이유 또한 설명됩니다. 즉 신의 기사단의 초재생 능력의 파회법은 카이도가 오로지 패기만이 모든 것을 능가한다 말한 것처럼 강한 패기를 두른 공격으로 생각되네요. 그리고 이번 화에서 가반이 소머즈를 공격할 때 패왕색 패기 이펙트와 비슷했다는데, 이 때문에 독자들은 스쿠퍼 가반 또한 패왕색 패기를 보유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가반이 패왕색 패기를 보유하고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이번 엘바프에서 가반이 처음 소개됐을 때 로저 해적단에는 선장 로저를 제외하고 남들보다 유난히 강한 두 명이 있었다며, 그 두 명은 부선장 실버즈 레일리와 해적왕의 왼팔 스쿠퍼 가반이라 소개됐죠. 이렇게 로저 해적단에게 유난히 강한 인물 3명 중 선장 로저와 부선장 실버즈 레일리는 패왕색 패기가 있다고 소개됐기에 해적왕의 왼팔인 스쿠퍼 가반 또한 패왕색 패기를 보유하고 있을 거로 보이며, 강력한 패왕색 패기는 재생 능력의 파회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강력한 패왕색을 날리는 참격, 카무사리의 뜻은 신의 죽음이라는 의미로 자신들을 신이라 부르는 오로 성뿐만 아니라 신의 기사단 또한 죽일 수 있는 공격으로, 패왕색 패기를 두른 강력한 공격이 신의 기사단의 재생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고, 신의 기사단의 재생이 일시적으로 멈췄을 때 이들을 죽인다면 죽일 수 있을 거로 생각되네요. 그리고 이렇게 스쿠퍼 가반이 패왕색이 있다면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스쿠퍼 가반 평행이론인 상디 또한 패왕색 패기를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하며, 그렇기에 오다 작가는 계속해서 상디의 패왕색 패기 떡밥을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엘바프에서 패왕색 패기를 보유한 밀짚모자 해적단 3인방은 엘바프를 떠나기 전 앞으로 상대해야 할 신들을 죽이기 위해 패기의 달인 스쿠퍼 가반으로부터 상대의 견문색을 차단하는 견문살인뿐만 아니라 패왕색과 관련된 기술을 배우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